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서방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면적인 외교적 보이콧에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을 표면적으로 뒷받침한 푸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위해 준비한 만찬에는 불참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이날 맺은 중러 15개 협력 조약이 드러나고 나서야 세계 각국은 러시아가 시진핑을 납치해 유럽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차 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러 조약 체결의 많은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중공은 나토의 동쪽 확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편에 서서 나토와 EU, 나토 뒤에 있는 미국과 결별하고, 반면 러시아는 중국의 대만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시진핑을 꼼짝없이 전쟁의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일 토요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며, 러시아군은 이미 중요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자국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철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시진핑과 푸틴이 맺은 전략적 협력 협정은 EU와 미국이 중공을 러시아의 전쟁 배후 지지자로 간주하고 서방 국가들의 전면적인 제재와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중공과 서방은 전멸 대결 상황이 되므로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파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꼼짝없이 말려던 시진핑은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기대했던 올림픽이 무의로 돌아가고 전 세계 이목이 우크라이나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은 시진핑을 손바닥 위에 놓고 가지고 노는 셈이니 앞으로 시진핑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급 해양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시진핑이 이처럼 중요한 정상회의에 불참해 정치적 발언을 포기하고 왕치산을 대신 참가하게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당내 반대파들로부터 비난과 고립을 당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서로 이용하며 서방 사회와 완전히 결별한 중공 지도자 시진핑은 당내 권위와 절대적 지도력을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이를 틈타 대만 침공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만은 중공으로부터의 침공을 항상 조심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우크라이나 정세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사태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자오시의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은 대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항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특히 서방의 동맹국들이 혼란한 틈을 타 중국이 대만을 침범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자오시의 장관은 11일 인도의 CNN 영어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공군이 대만에 거의 1000회에 가까운 출격을 했고 혼성전과 가짜 메시지 공세를 펴면서 회색지대 전략으로 대만에 대한 위협을 키우려 했으며, 대만은 군 전체의 전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비대칭 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 중공의 위협이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 진영에도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자오시의 장관은 최근 인도와 일본, 미국과 유럽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 행사에서 대만의 정세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지지는 곧 민주 자유인권의 가치에 대한 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싱크탱크가 발표한 2021년 민주지수 보고서에서 대만은 최상위권에 오른 반면 중국 순위는 최하위에 근접했습니다. 우자오시의 장관은 중공 정부가 국내에서 신장, 티베트, 홍콩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접한 대만, 일본, 호주, 인도 등도 중공의 독재적 팽창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공이 군사 압박과 경제, 무역 협박, 동계올림픽 개최로 이미지를 미화하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 국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민주 국가가 단결해 함께 권위주의 확장에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우자우시의 장관은 미국은 유럽 등 민주 국가와 공조해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심각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도 갈수록 고조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서방 동맹국들의 빈틈을 탄 중공의 대만 침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자우시의 장관은 대만은 무력이나 복합적 위협 등으로 현실과 안보를 파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어떤 국가도 주권 독립과 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위상에 대해 우자우시에는 많은 국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민주주의적인 대만이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과 교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라며 대만 해상을 유지하는 것이 인도를 비롯한 관련국들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 장관은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사자 안보 대화에서 대만이 인도가 미국, 일본, 호주와 파트너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공고히 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 안보는 쿼드 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향후 쿼드가 안보 중심의 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념적 건적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